미국 사람들은 독립하는 걸 중요시 하니까 독립하면 이제 잘 안 보고 각자 산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산다고 봐야 돼요. 혼자서 살기가 외로운 나라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이 좀 더 집단주의라고 하나요?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렇긴 한데 미국이 굉장히 가족 중심입니다. 이게 개인주의라는 게 나 혼자 산다기보다는 이게 뚝뚝 떨어져 사는 게 많다 보니까 가족이란 단위가 너무 중요한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경우에 길게 사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할 때도 이제 커플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Are you seeing someone? 이렇게 하면은 누구 이제 만나고 있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re you dating? 그럼 또 이건 또 딴 얘기예요. 썸 타는 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썸 탈 때는 딴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보이프렌드다, 걸프렌드다 딱 그렇게 되면 호칭이 붙잖아요. 레이블이 딱 붙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내 짝인 거죠.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래서 누굴 사귀고 있으면서 딴 사람 만나면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다 똑같네요. 똑같죠, 똑같죠. 네, 똑같아요. 네.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데이트하는 사람이 없거나 애인이 없으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본다고 할 정도로 되게 항상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그래도 누굴 좀 만나지. 그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고 그게 꼭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라도 뭐 영원히 갈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도 일단 지금 내가 같이 뭘 할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살기가 외로운 나라죠.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할 때 보면 이게 좀 외로운 나라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저희는 사실 직장에서 뭐 직장 동료랑 있으면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저녁 먹을 거 너무 바쁘잖아요. 팀 단위로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정말 극히 드물죠. 직장에서 초대를 해도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서 이제 직장 회식 같은 걸 할 때는 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아주 화려한 데서 파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우리가 평소에 뭐 회식하고 뭐 삼겹살 뭐 한국처럼 우리 부서가 다 같이 뭘 한다 이런 문화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팀 단위에 워크숍 같은 걸 하나? 그런 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만날 사람이 있는 것과 내가 애써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다른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매일매일 만날 수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왜냐면 그 친구들도 자기 가족이 있고 파트너가 있고 자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새 좀 달라진 게 그거죠. 이제 한국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좀 그런 게 좀 많아졌잖아요. 싱글이 많아졌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는 너무 외롭고 동호회라던가 같이 뭘 할 사람들 이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긴 해요. 특히 미국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고. 온라인 아니면 만나기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데이팅 앱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 데이팅 앱이 한국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뭐 하루 뭐 이렇게 만나 이런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온라인 연결해도 누구의 친구의 누구 뭐 아주 첩첩이 연결이 돼서 뒷조사가 너무나 확실하게 되는 대학 어디 났다 그러면 그때 대학 나온 누구 확인하고 뭐 사실 몇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속한 이 집단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인에서 좀 가족으로 넘어가가지고 딱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면은 바로 독립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전혀 다른 게요. 오히려 미국에 보면 전 이제 중서부에 오래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성인이 돼도 가족이 굉장히 가까워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이런 연구가 있는데 독립해도 엄마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보면 결혼하고 성인이 된 독립한 성인인데 엄마네 집에서 평균적으로 18마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으로 이사 가고 이런 걸 다 쳐서 평균을 잡은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산다고 봐야 돼요. 동부 서부 다 합쳤을 때가 18마일이고요. 이런 경향이 중서부나 남부는 더 커서 남부의 경우 엄마네 집과 평균 거리가 6마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 미국은 베이비시터 같은 게 없고 보통 어머니께서 받으시. 아니 베이비시터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봐주셔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영어 표현이잖아요. It takes a village. 그러니까 마을이 통째로 애를 하나 키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 여기는 독립적이고 결혼했으니까 뭐 애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일찍 독립을 하는 거 맞고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단 집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새는 또 집을 나가는데 멀리 가서 영원히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 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미국 생각하면 뉴욕, LA. 근데 그쪽은 조금 더 다르죠. 거기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부모님들 이제 딴 데 있는데, 타주에 있는데 이제 뉴욕에 와서 직장 잡고 사는 경우. 그럴 땐 그렇게 가깝지 않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어디에 조금 기인한다고? 미국이 처음 만들어진 역사부터 생각하면 영국이나 그쪽에서 온 거죠. 개척을 하려고 동부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호해줄 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 단위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뚝뚝 떨어진 굉장히 넓은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면 정말 동네가 하나 나오고 막 이래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미국을 운전해서 뭐 동서부 내가 횡단한다. 그럼 정말 운전하다가 중간에 기름 떨어진다.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족 단위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독립하는 걸 중요시 하니까 독립하면 이제 잘 안 보고 각자 산다 이런 건 또 아니고요. 의외로 엄마가 굉장히 가깝고 그 의견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딸이랑 굉장히 가깝고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도 사실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